여러분, 혹시 퇴직금으로 가게 하나 차리는 거? 한때는 진짜 성공의 상징이었잖아요.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은요, 이제 꿈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산업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창업, 이거 여전히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덫일까요? 오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로 그 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진짜 한편의 전쟁 같아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 방패 써! 하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려고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모든 걸 그냥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 둘이 딱 부딪혔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그럼 먼저 정부가 만든 새로운 게임의 룰, 이 권력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동안 계속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드디어 수평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권. 이게 진짜 모든 걸 바꾸는 게임 체인저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전까지 점주들은 그냥 흩어진 모래알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노동조합처럼 똘똘 뭉쳐서 본사랑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인 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사가 더 이상 점주들 목소리를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서 무시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정부의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점주 생애주기 풀케어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가게를 힘들게 운영하고 심지어 정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단계를 법으로 쭉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건 그냥 전방위적인 변화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정부가 튼튼한 법적 방패를 만들어 줬는데 문제는 뭐냐? 밖에서 몰아치는 경제 폭풍이 너무 거세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요.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만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3.4%나 늘었거든요. 이것만 보면 시장 좋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진짜 현실을 보여줘요. 매장 수는 늘었는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총 개수는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해요. 수많은 작은 브랜드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돈 많은 소수의 거대 브랜드만 매장을 막 늘려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승자 독식 구조가 아주 단단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첫째, M&A로 서로를 집어삼켜서 덩치를 키우거나 둘째, 좁아터진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K 프랜차이즈라는 이름표 달고 해외로 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더 커지던가 아니면 떠나던가 아주 살벌한 생존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산업 전체의 좀 거시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주변의 가맹점주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그분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암울합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00만 명. 이게 뭐냐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고 신고한 개인 사업자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4명 중 3명 꼴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 안에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당연히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한 분이 평균적으로 짊어진 빚이 1억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사업 확장을 위한 희망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기 위한 정말 생존의 무게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주님들 2명 중 1명 가까이가 3년 안에 그냥 가게 접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해법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재평 과정에서 그냥 휩쓸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성공 방정식은 과연 뭘까요? 본사와 점주, 양쪽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새로운 시대의 생존법은 뭘까요? 먼저 본사. 이제 투명성이 답입니다. 정보 숨기려 하지 말고 데이터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해요. 그리고 어중간한 건 이제 안 통합니다. 초저가로 가던 아니면 아예 프리미엄으로 가던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하고요. 다음은 점주님들. 이제 권리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본사가 주는 데이터 그냥 믿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 점을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요, 그냥 좀 힘든 한 해,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산업 전체가 더 감하고 투명한 형태로 강제로 진화하는 일종의 변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는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프랜차이즈 대재편의 끝은 과연 더 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진화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삼켜버리는 멸종일까요? 어쩌면 그 결과는 본사와 점주, 그리고 어떤 가게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